안녕하세요. 정보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사할린 농포들이 영주 귀국하기 위해서 90명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영주 귀국하는 사할린 농포들이 한 3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90명이 이제 배를 타고 도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산림동포 영지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이 강제징용으로 이 사할린으로 이주했던 분들이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도 이 냉전 체제가 계속 되다 보니까 고국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2021년도에 이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이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그에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영주 귀국 사업 차원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첫 번째 일행이 어제 90명이 들어왔다는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이 출생을 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 그 동반 가족, 배우자, 직계배속 1명과 또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귀국에 필요한 운임과 초기 정착비, 거주 생활 시설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 이런 거를 지원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다시 한국의 고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해외의 동포분들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할린 동포의 영주 귀국 소식 여러분들이 먼저 소식 전해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 좀 주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함께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고 있는 외국인, 또 외국 국적 동포분들, 제가 한번 방송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이렇게 최근에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 통계를 쭉 보니까 10년 동안 한 14만 명, 14만 5천 명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한 13,000명, 14,000명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 중국 동포만 얼마냐, 이 중국 국적자가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국 동포들을 보니까 3,000에서 한 3,500, 그리고 2021년도인가요? 그때는 한 6,000명 가까이 이렇게 한국 국적으로 취득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한국에 또 와서 한국 국적으로 선택하시는 분들, 그만큼 이제는 한국이 좋으셔서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 국적을 이렇게 취득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중앙일보 이 토요일판, 이 썬데이 토요일 중앙일보 판을 보니까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거, 해외로 이주하는 한국인들이죠. 이분들이 한 해에 2만 명이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1만 3천에서 한 1만 4천 명. 그러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으로 가는 사람들, 한국인들은 2만 명이 넘어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더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건데요. 이 중앙일보 기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주소서 사는이 탈주선하겠다. 연 2만 명의 한국 국적 포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날짜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네, 그럼 왜 그런지 한번 기사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1년, 2012년도부터 2022년 한 26만이네요. 26만 2,305명의 한국인이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을 했다. 그러니까 이 국적 포기자는 이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 후 후천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는 국적 상실자와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취득한 뒤 병역 등의 이유로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 이탈자로 나뉜다. 국적 상실, 국적 이탈. 그래서 외국 국적으로 갈아탄 사람들이 지난 11년 동안 2012년도부터 2021년까지 26만 2,305명이었다.
이거죠. 이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약 2만 명의 선후천적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기간이죠. 10년 14만 8,528명. 이거보다 1.7배가 많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은 어디로 가느냐? 네, 여기도 뭐 있지만은, 예,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56.2%. 그 다음에 일본이, 그 다음에 14.8%. 캐나다가 13.6%. 네, 일본 국적으로 갈아타는 사람들도 많이 있네요. 아마 이게 제일 동포, 그러니까 제일 한국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일본 국적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일본의 이 수치가 14.8%로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 이주자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그 보도를 또 중앙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주자, 그러니까 국적 상실이나 이탈로 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국적은 여전히 갖고 있지만은 해외에 이 생활터전을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을 해외 이주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제 해외 이주 신고자 수를 보니까요, 1980년대에는 연간 3만 명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는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에서 미국으로 많이 갔는데, 그러나 이제 한국이 어느 정도 경제적 성장을 하면서 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오면서 해외 이주자 이 신고자 수는 뭐 2000년대는 1만 5천 명, 그냥 반으로 크게 감소를 했죠. 그러다가 2014년도에는 뭐 249명, 거의 뭐 해외 이주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도 이후에 좀 변화가 좀 생겼는데요. 이때 이제 한국 사회에 이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생겼죠. 헬조선, 헬. 그러니까 영어로 지옥이라는 뜻인데, 조선은 한국을 말하겠죠. 한국이 지옥이다, 이런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이때 이제는 또 해외 이주자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 이런 보도입니다. 또 20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냐? 그때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세월호 참사. 그리고 또 경기 침체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외 이주자가 2014년도에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그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해외 이주자가 네, 2019년도 약 한 4천 명대를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4천 명대. 그리고 2022년부터는 코로나19로 좀 주춤했다가 2022년 작년부터 해외 이주가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앙일보가 왜 그러면 한국을 떠나냐? 특히 이 30대들, 특히 이 한국을 많이 떠나서 미국이라든가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한번 그 사례들을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미국 보스턴에서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 송민기 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과거에는 영주권만으로 충분히 미국 생활이 가능했지만은 최근 자녀의 취업 등을 이유로 시민권이 없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적을 포기하는 이민자들이 많아졌다. 저는 미국이 상황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영주권자만 있어도 충분했는데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야만이 취업하는 데에 불이익이 없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로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 중 약 80%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더라도 미국 시민권 취득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쉽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현재 국내법상 한국법이죠. 만 65세 이상일 경우 조건부로 이중 국적이나 국적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민자들 대다수가 큰 고민 없이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은 미국 시민권자들도 한국에 오게 되면은 한국 국적을 또 행사할 수가 있죠. 이 복수국적 제도를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수 국적 제도를 지금 이번에 뭐 재동포청 설립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늘어나는 게 복수 국적을 65세가 아니라 55세로 좀 낮춰달라 뭐 이런 요구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복수 국적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쉽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현상도 있다. 뭐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민을 준비 중인 25세 한국인입니다. 왜 그런지 또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요. 한국 사회는 웬만큼에서 삶의 질을 올리기가 어려운 사회이다. 이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나이에 대한 압박도 많고 또 특이한 사람에게 대한 사회적 시선 등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는 해외로 나가려고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하면서도 한국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20, 30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이런 얘기가 날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은 살기는 좋은 나라인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20, 30 세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지금은 힘들지만 더 나은 내일이 있다. 이렇게 희망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내 능력,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시대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역이민을 한 30대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여기면 한 2년 정도 생활을 해봤는데, 일단 가족이 한국에 있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어서 다시 한국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 교육 때문에 다시 해외로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이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로운 환경에 교육할 수 있는 해외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네, 한국 사회 참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족과 함께 생활해서 한국으로 왔다가 역이민 왔다가 다시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 뭐 헬조선이다, 그다음에 뭐 금수저, 뭐 이런 신조어들이 많이 젊은이들 사이에 이렇게 오갔었는데요. 그 이후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한국 국적 그대로지만 생활터전 해외로 이주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도 한국 사회가 임신, 출산, 자녀를 양육하기 적합하지 않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 특유의 문화, 뭐 이런 게 힘들다. 또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중앙일보가 이제 지적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뭐 이민청 설립이다 뭐다 해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라든가 유국적 동포들에 대한 관심들은 어느 정도 높아진 것 같지만은 이렇게 정작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놓고 볼 때 왜 이들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다가 왜 해외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나가느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여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한국 사회가 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뭐 한국 국적으로 이렇게 취득하는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뭐 중국 동포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정말 이들이 한국에 와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뭔가 해주는 사회적 기반, 또 환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좀 담보해주지 않으면은 또 다시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원래 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들도 오히려 이렇게 한 해 2만 명, 해외 이주자도 한 해 한 4천 명 이렇게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서 이런 원인 분석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우리가 이 고민을 해봐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 이렇게
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해외 이주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좀 훨씬 많다는 거를 이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돼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이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